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유명한 선 코네리가 주연을 했고 존 매티어난 감독이 제작을 했던 붉은 10월, 이 레드 옥토버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는 지난 1968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한 겁니다. 1968년 4월에 미 해군 정보국이 하와이 주변 해역에서 이 전략 핵 미사일을 장착한 K-129 디젤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이 소련 해군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이 정적이 묘연했고 그래서 침몰로 추정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이 소련 해군이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군은 이 소련의 핵미사일 기술 그리고 암호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에 미 중앙정보 그러니까 CIA하고 미 해군이 은밀한 작전 끝에 1974년 해저 4,900m에 가라앉아 있던 K-129 잠수함에서 핵어뢰 2개하고 6구의 시신 그리고 핵심 잠수함 부품들 암호 체계를 인양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같은 일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칼 빈슨 항모에 착륙하다가 비행 갑판과 충돌을 하고 바다로 추락했던 미 해군의 최첨단 스텔스기인 F-35C에 대해서 미 해군이 인양에 필요한 조치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 해군의 USA 뉴스는 지난 1월 31일 미 해군이 지난 24일 남중국해로 추락한 F-35C 기체에 대한 인양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해양경비대도 이 남중국해의 F-35C 추락 해역에서 인양 작업이 시작된다고 공식적으로 항해 경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워닝을 발령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USNI 뉴스는 미 해군은 칠함대 USNS 살보 ARS-50인데요. 이 살보함이라는 구조선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 F-35C 인양 작업에 어떤 부대를 투입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상업용 구조선이라든지 그 내에 다른 지원 선박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예상으로는 해당 전투기가 최대 3만 피트의 수심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SCS 프로빙 이니셔티브도 27일 유성 이미지를 인용해가지고 미 해군이 추락한 F-35C 회수를 위해서 최소 4대의 항공기를 F-35C 인양 시점으로 보이는 곳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곧 인양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해군 칠함대 대변인은 지난 1월 28일 남중국해에 추락한 미 해군 최신의 전투기의 모습이라 그러면서 이 SNS에 떠돌고 있는 사진이 추락 당시 칼 빈슨 함에서 촬영된 것이 맞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이시죠? 이 사진에는 F-35 전투기가 추락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F-35C는 왜 추락했을까요? 미 해군용으로 개조된 이 F-35C 스텔스 전투기는 대당 1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초고가의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첨단의 전투기가 왜 항공모함에 제대로 착륙하지 못하고 추락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원인을 이렇게 다 하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이와 관련된 단서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국방부의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 성능 유지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전 점검을 거치지 않은 채 기체에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이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해당 기체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에서 통신, 내비게이션, 사이버 보안, 목표물 겨냥 기능 등이 결점을 지적받았다 그러면서 최근 잇따른 F-35기 사고의 원인이 이 무리한 업그레이드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미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이 F-35 전투기는 미국과 한국 등에서 75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컴퓨터 코드 800만 개 이상이 내장된 최첨단 기체이지만 소프트웨어 결함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 F-35 프로그램 사무국은 최상의 전투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F-35 소프트웨어 코드를 조금씩 개량해서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또 미 국방부는 F-35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블록 4 버전으로 개량해서 연산 능력과 메모리 용량을 높이고 AIM-9X 블록 2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AARGM-ER 미사일, B-61 핵탄두 등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블록 4 업그레이드 비용은 최대 144억 달러, 한 17조 3천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군 F-35 사무국이 애초에 이 블록 4를 민간의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념의 업그레이드를 구상했지만 기존에 제시했던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이 기본 일정 계획에 포함된 성능을 일관되게 구현하는 데에도 계속해서 실패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프로그램의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았던 탓에 이 결함 점검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이번 보고서에는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와 기밀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통제가 필요한 정보가 섞여 있으며 현재 미 국방부 내에서 보고서를 회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F-35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이면서 현존하는 최상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죠. 2019년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 F-35 스텔스 전투기는 공군은 A, 해병대는 B, 해군은 C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적재 중량이라든지 날개 길이, 작전 반경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대당 1억에서 1억 1,1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최고가이면서 최신해인 F-35 스텔스의 사고가 지난 2019년 실전 배치된 이래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26일에 남중국해 추락 사고 말고도 몇 건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에는 일본 북부의 미사와 공군기지를 이륙한 일본의 F-35A가 태평양에 급추락을 했고 이 사고로 조종사도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꼬리날개를 비롯한 잔해가 발견돼서 미국과 일본 전함과 전투기들이 사고 해역에서 일부 잔해를 수거했습니다만 추락 시에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기체의 상당 부분은 소실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17일에는 영국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F-35B 전투기가 함상 활주로를 지나자마자 바로 지중해로 빠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정확한 인양 시점을 밝히지 않고 지난 1월 21일에서야 12월에 인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4일에는 한국에서도 F-35A 한 대가 전자장비 이상과 랜딩 기어, 그러니까 착륙장치 미작동으로 동체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한미 공동조사팀은 사고기가 당시 좌측 엔진 흡입구 쪽에 조립 충돌, 그러니까 머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F-35C가 추락한 지점이 남중국해라는 점이죠. 이 해역은 국제법상으로는 공해입니다만 중국은 이 해역이 자국 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어찌됐건 해당 해역이 공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양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양 후 소유권은 인양한 측이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CNN은 지난 1월 2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 해군의 F-35C 전투기 인양은 매우 복잡한 작전이다 그러면서 중국 역시 이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측이 당연히 이 F-35C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태평양 사령부의 합동정보센터 전 작전국장인 칼 슈스터의 견을 인용해서 중국은 잠수함과 심해 잠수정을 동원해서 사고 해역을 훑으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조사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근거로 인양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슈스터는 이어서 중국이 민간 해양경비대 자산으로 F-35를 인양하면 남중국해에서 자국 이용에 잠재적인 환경 위험 요소라든지 외국 군사 장비를 회수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에는 정치적 위험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섣불리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하는 것을 CNN은 보도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라자라트람 국제대학원의 콜링고 연구원도 이런 행동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미국과의 긴장을 악화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그럴 의지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콜링고 연구원은 이 중국이 미국의 인양과 수습 작업을 계속 감시하고 그림자처럼 배회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중국이 이 추락한 F-35C 스텔스기를 인양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사실 중국은 이미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이 F-35의 설계 도면과 내부 기능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킹을 통해서 짝퉁인 J-31 함재기도 제작을 마친 거죠. 그러나 해킹을 통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전투기를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4월에 미 해군의 EP-3 정찰기가 중국 전투기와 충돌하고 하이난다오에 불시착했을 때 그때도 미 공군 승무원은 열흘 뒤에 풀어줬습니다만 정찰기 자체는 분해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부품으로 석 달 뒤에 미군에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이 미군 정찰기를 속속들이 파헤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최신의 전투기인 F-35C를 직접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이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정치적 후과가 생겨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칫 무리하게 이 F-35 스텔스기를 확보하려다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단 미 해군의 F-35C 인양 작업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해군이 중국보다 먼저 F-35C를 수습하기 위해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일부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자 뭐라고 답을 했냐면 우리는 그들의 비행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 전함들의 인양 작업을 밀착 관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중국해에 추락한 F-35C의 기체를 인양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인양에 걸리는 시간을 추정하려면 이 추락한 F-35C가 어느 정도의 수심까지 내려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만 합니다. 일단 미군은 F-35C의 추락 지점을 확실하게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F-35C가 추락했을 때 이 기체의 블랙박스 배터리에서 보내는 신호를 미군이 포착을 했고 바로 그 역할을 하는데 이 SCS 프로빙 이니셔티브가 관측했던 정찰기들이 해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인양선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 추락 전투기 동체에 공기 주머니를 설치를 하고 공기를 주입해서 위로 떠오르게 하는 방식으로 인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추락 시 해수면과의 충돌로 동체가 이미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으면 인양 작업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이미 나타난 사진상으로 보면 크게 부서지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 여러 개의 미사일이 전투기에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따릅니다. 이 남중국해의 평균 수심은 1212m입니다만 가장 깊은 곳은 5559m나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인양 작업에는 최소한 한 넉 달, 그러니까 한 120일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슈스터 전 작전국장도 CNN에 이 F-35 추락 지점의 수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습까지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미 해군이 해당 해역에 머물면서 작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 어뢰라든지 폭발물을 동원해서 잔해를 그냥 파괴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작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CNN은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와이타임스가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